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뭐 메서드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주제가 바뀌니까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우리 14번까지 만들었죠? 구글 콜앱 주피터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부터 바꿀까요? 15번째예요. 그래서 파이썬 15번 str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str. 스트링이라는 의미예요. 스트링. 그리고 새로 주피터 노트북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연결 새로 해주시고요. 연결 새로 해주시고 목차를 하나 만들게요. 목차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스트링 클래스의 메서드들. 독특 파이썬에서 몇 가지 그 클래스들은 그 네이밍 컨벤션을 따르지 않고 소문자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str, 그 다음에 리스트, 딕트, 튜플. 얘네들 전부 다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지기는 뭐 클래스, 스트링 하고서 뭐뭐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뭐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 리스트 뭐 이렇게 하고서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안에 뭐 멤버 변수들도 선언이 되어져 있고 init 함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메서드들도 있고 그래서 그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타입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몇 가지 클래스들은 파이썬에서 네이밍 컨벤션을 따르지 않고 소문자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트링과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같은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 이외에 대부분의 클래스들은 네이밍 컨벤션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어요.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얘는 좀 독특하게 클래스 이름 자체가 소문자로 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스트링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트링 만드실 때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이거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스트링 객체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문자열로 스트링 객체를 넘기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마 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 정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생성자를 직접 호출해서 스트링 객체를 만드시는 경우가 있고요. 있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냥 따옴표 안에 문자를 넣어서 그 문자를 저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소문자를 섞어서 넣을 거예요. hello라는 단어인데 그냥 대소문자 그냥 막 아무렇게나 넣었어요. hi, sun 뭐 이렇게 넣고 뭐 느낌표도 넣고요. 뭐 소문자로만도 넣어보고 대문자로만도 넣어보고 썸도 넣어보고요. 뭐 한글도 넣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도 넣어보고 네, 이렇게 여기 물음표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 타입이라고 하는 타입 함수는 그 타입이 무엇인지를 그 리턴을 해줍니다. 그죠? 클래스 이름을 리턴을 해줘요. 타입 하고서 변수 이름을 쓰면 타입, 그 다음에 아규먼트를 전달하면 그 아규먼트의 타입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어떤 값을 반환을 해주는데 그 클래스 이름, 여기서 타입이라고 하면 클래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 이름을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S의 타입은 그러면 str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보실 수 있으시고요. 문자열을 프린트 함수 안에 넣었을 때와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의 코드셀에서 자동으로 출력이 될 때 다르게 출력되는 거 아세요? 아무도 눈치채신 분 없으세요? 자, 똑같은 변수 S인데, 똑같은 변수 S예요. 문자열 S를 프린트해 주세요라고 함수를 직접 호출을 했어요. 문자열에서 이 따옴표가 문자열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죠. 얘는 이 안에 있는 게 문자열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기호죠, 기호. 그죠? 여기가 문자열의 시작입니다라는 기호고, 여기가 문자열의 끝입니다라고 하는 기호죠. 문자열 안에다가 직접 따옴표를 넣으려 그러면 이스케이프 문자열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문자열이 아니에요. 문자열에 포함된 글자가 아니에요. 이 문자열에서 첫 글자는 헬로우의 H예요. H. 그죠? 네. 프린트는 정확하게 그 시작하는 문자열부터 끝나는 문자열까지만 딱 콘솔 창에다 출력해 주는 게 프린트. 근데 콘솔 창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아, 코드셀. 주피터 노트북의 코드셀은 따옴표를 같이 주죠. 예, 지금까지 요거 느끼신 분 없으세요? 어. 자, 이게 차이가 왜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 때문이죠. 뭐 때문이냐면, 프린트는 변수 S에 무슨 메서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스트링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코드셀은 코드셀은 변수 S에 변수 S에 무슨 메서드? representation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스트링 클래스는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만들고 있고 REPR 메서드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개를 조금 다른 형식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str 메서드는 그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문자들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리턴하고 있었던 거고 REPR 메서드는 따옴표를 포함해서 어, 문자열을 리턴을 해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출력 내용 그냥 출력했을 때와 코드셀이 자동으로 출력했을 때와 프린트 문이 출력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 뭐 이런 내용을 모르더라도요. 실제 문자열은 H부터 물음표까지다. 실제 문자열은 H부터 물음표까지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프린트는 정확하게 출력을 해주고 있었고 코드셀은 안에 있는 게 문자열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문자열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따옴표가 그 포함이 돼서 출력이 됐다. 근데 실제 문자열에 따옴표가 포함된 거는 아니다. 아니다. 그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 자,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메서드들 중에 하나가 문자열들을 대문자로 바꾸기, 소문자로 바꾸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가 SQL을 공부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글은 대문자와 소문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메서드는 아니에요. 한글에서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서드인 게 왜 그러냐면 우리 DB에 써봤잖아요. 그죠? DB에 데이터를 인설트하는 사람이 영문자를 소문자로만 입력할지 대문자로만 입력할지 아니면 대소문자 섞어서 입력할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검색할 때 소문자로만 검색해도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대문자로만 검색해도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대소문자를 섞어서 해도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예, 그러면은 방법은 그거예요. 검색어, 검색어를 전부 다 소문자로 했으면, 그러면 DB에서 검색할 때에도 소문자 비교를 해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검색하는 거고, 검색어를 대문자로만 했으면, 그 DB에서도 셀렉트 할 때 전부 다 대문자로 변환한 것과 그 대문자로 변환해 놓고 비교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검색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할 때 대소문자 막 이렇게 일치하면서 검색어를 입력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언제나 같은 결과들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문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런 메서드예요. 파이썬에서는 그 메서드 이름이 뭐라고 만들어져 있냐면 우선 대문자, 자, S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니까 S 해볼게요. 뭔가 주르륵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뭔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뭘까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들이에요. 아이콘이 전부 다 정육면체처럼 생겼죠? 예, 이게 전부 다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고 다녀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찾아서 쓰면 돼요. 여기에 있는 거 외에는 점 하고서는 쓸 수 있는 메서드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어. 스트링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졌으면 변수점. 이게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이죠. 그죠? 메서드 이름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로우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리절트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리절트. 제가 굳이 함수의 리턴 값을 지금 이건 함수를 호출한 거잖아요.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클래스에 있는 로우어라고 하는 함수한테 받겠죠? 거기가 어떤 일을 해주겠죠? 그리고 걔가 리턴을 해줬겠죠. 그럼 리턴 값이 여기 오겠죠. 그 리턴 값을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다. 그리고 그 리턴 값을 출력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해보시면 자 여기에 뭐 대문자 L 있었고요. 대문자 TH 있었고 파이썬은 여기는 전체가 다 대문자네요. 근데 전부 다 뭘로 바뀌었죠? 전부 다 소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근데 한 가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S를 출력해 볼게요. S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죠? 예. 이 스트링 클래스의 메서드들은 거의 대부분 뭐 소문자로 변환해 주세요. 대문자로 변환해 주세요. 뭔가 문자를 변환하게 되는 그런 메서드들 있죠. 원본 문자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환된 새로운 문자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어, 그 전부 다 소문자로 변환된 어, 문자열, S가 문자열이겠죠. 문자열 S를 소문자로 변환한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변환된 새로운 문자를 리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 S 자체, S는 변경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S라고 하는 문자열 자체는 원래 문자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 로어라고 하는 문자열은, 죄송합니다.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는 전부 다 소문자로만 변환된 새로운 문자열 하나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본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문자열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거를 쓰려고 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로어가 원본을 바꿔버렸다면, 나중에 우리가 원본 문자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문자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메서드들은 원본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뭔가 바뀐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원본을 변경시키지 않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 소문자로 바꿔주는 게 있다면 대문자로 바꿔주는 것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result S.upper예요. upper.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먼저 쓰면 문자열 S를 대문자로 변환한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을 해줍니다. S는 변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리절트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원본 S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출력을 해보시면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턴 값은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어져 있는 문자열. 하지만 원본 문자열은 원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되셨죠? 음.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이제는 어려운 거 없죠. 네. 메서드 이름만 이제 나중에 찾을 수 있으면 되니까. 근데 로어나 어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 SQL에서도 함수 이름이 같았지 않나요? 그죠? 네. 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함수 이름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소문자 그러면 로어 케이스, 대문자 그러면 어퍼 케이스, 그래가지고 메서드 이름도 그거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로어 케이스라고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로어라고만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투를 붙여가지고 뭐뭐로, 그래서 투 로어 그러면은 소문자로 뭐 이런 식으로 메서드 이름들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메서드 하나 알려드리면 capitalize라고 하는 게 있어요. capitalize. 자, 굳이 얘는 제가 저장 안 할게요. 그냥 바로 리턴 값. 이거는 리턴 값을 출력을 한 거예요. 우리가 capitaliz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메서드가 리턴 값을 이 자리에 주고 그럼 이 자리엔 리턴 값이 온 거죠. 리턴 값이 뭐가 온 거냐면 문자열이 온 거예요. 문자열이. 그 문자열을 누가 출력해주고 코드셀이 문자열을 출력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따옴표 자체가 문자열에 포함된 거는 아니에요. 그것만 그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capitalize는 문자열에서 첫 글자 있죠, 첫 글자. 어, 만 대문자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소문자로 박혀 있어요. 어, 이게 capitalize의 기능이에요. 문자열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변환해주는 메서드예요.
우리가 영어 문장을 쓸 때, 그 문장 시작할 때마다 대문자로 시작하고 한 문장 딱 하고서 마침표 딱 찍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쓸 때 또 첫 글자 대문자로 시작하고 또 소문자로 쭉 해서 문장 마침표 찍고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 capitalize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과 같은 메서드들은요. 어, 로어나 어퍼나 캐피털라이즈와 같은 이런 메서드들은 전부 다 문자열을 리턴하고 있었어요. 문자열을 리턴하고 있었고요. 때로는 메서드들이 문자열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숫자나 어떤 다른 값들을 리턴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count. h라고만 한번 해볼까요? 숫자가 2라고 나왔습니다. 리턴 값이 2란 얘기예요. count 메서드의 리턴 값은 2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메서드를 호출했고, 메서드가 어떤 일을 하고, 메서드가 리턴해준 값이 숫자 2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리턴 값을 출력한 거예요. 리턴 값을. 예, 프린트문이 없어도 출력이 되는 이유는 코드 셀이 마지막 셀은 자동으로 출력을 해주니까 그런 거고.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카운트. H가 몇 번 나오느냐 이거예요. 몇 번 나오느냐. 우리 아까 S라고 하는 변수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여기에 H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 있죠. 쭉 가보면, 여기도 H가 있긴 있는데, 대문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건 아니에요.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그다음 여기 소문자 H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H가 있지만 얘는 대문자예요. 그럼 소문자 H는 몇 번만 등장했어요? 두 번 등장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얘는 문자열 안에 아규먼트로 준 이 문자열의 개수를 세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앞에 있는 문자열에서. 문자열 S에서 소문자 H가 몇 번 등장하느냐, 그거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몇 개 나오는지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드렸어요. 대소문자 구분 없이, 대소문자 구분 없이, 영문자 H가 몇 번 나오는지, 몇 번 있는지, 몇 개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소문자 H도 몇 개 있는지 세야 되고, 대문자 H도 몇 개 있는지 세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서드 연쇄 호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S는 문자요. 자, S는 이렇게 작성되어져 있는 문자야. 자, 얘를 sum, 대문자나 소문자 하나 정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소문자로 바꾸겠다. 자, 소문자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로어가 리턴해주는 게 뭐? 로어가 리턴해주는 게 문자열. 자, 그럼 여기서 점을 쓰면 누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호출하겠다?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겠다. 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겠다? 지금 이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에는 영문자가 전부 다 뭘로만 들어가 있어요? 소문자로만 들어가 있죠. 이제는 카운트 셀 때 소문자로만 카운트를 세면 4개다라고 나오죠. 이게 메서드 연쇄 호출을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오전에 그때는 셀프를 리턴했었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메서드가 문자열을 리턴을 해줘요. 지금처럼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문자열을 리턴해줘요. 그럼 거기서 점을 쓰면 이 문자열, 그러니까 이 리턴값, 이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자, 설명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S를 출력해 보니까 S는 문자열,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는 문자열.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러면 점 찍으면 S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쓸 수 있겠지. 그럼 로어? 로어를 쓰면 되겠네. 그리고 로어의 리턴 값을 확인해 보니까 로어도 문자열이네. 이렇게 되죠. 어, 로어의 리턴 값은 뭐다? 문자열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메서드 호출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문자가 몇 개일지 소문자가 몇 개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H는 4번 나온다. H는 4개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런 거 설명드리려고 어, 점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예요. S는 문자열. 그럼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호출. 근데 이 메서드의 리턴 값이 다시 문자열. 그러면 여기서 점을 찍으면 그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호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대문자로 바꿔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를 전부 다 대문자로만 바꿨다. 그러면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어 있잖아요.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어 있으니까 카운트를 할 때에는 뭘로? 대문자로 카운트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네.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또 이런 문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메일이라고 하는 문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동이라고 할게요. 골뱅이, 보통, itwill.com. 보통 대부분의 이메일은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죠? 골뱅이가 어디에? itwill.com에. 그러니까 여기가 itwill.com이라고 하는 게 그 이메일 사용하는 서비스. 지메일, 네이버, 혹시 야후 쓰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것처럼 이메일에 대한 도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그 이메일 사용할 때 자기 아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형식이 일정하잖아요. 골뱅이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아이디가 있고 골뱅이 오른쪽에는 이메일 서비스를 하는 이메일 도메인이 있다. 그게 gmail.com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이버닷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은 카카오닷컴으로 바뀌긴 했지만 바뀌기 전까지는 다음.net 이메일 주소가 다음.net 이렇게 되기도 했었고 때로는 co.kr 이런 이메일 도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문자열이 있을 때 앞에 있는 이메일 아이디와 뒤쪽에 있는 이메일 도메인을 분리해서 출력하고 싶어요. 문자열 이메일에서 아이디와 그러니까 길동까지만이죠. 길동까지만 아이디와
그 다음에 이메일의 도메인. 여기서는 itv.com이 되겠죠. 어, 도메인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나씩 출력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열은 슬라이싱이 가능하죠. 인덱스를 써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슬라이싱이 가능하죠. 자, 그 슬라이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골뱅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 인덱스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사람들마다 아이디는 다 다를 거니까 아이디의 길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딱 중간에 골뱅이가 있다라는 건 알아요. 하나, 딱 그리고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골뱅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 위치만 알면 그 앞에까지만 딱 잘라내면 아이디가 되는 거고 골뱅이가 있는 위치에서 그 뒤쪽에 나머지 전부를 잘라내면 이 도메인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메서드를 골뱅이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여기서 리턴 값은 제가 id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이 이메일이죠.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 이름은 이메일. 그러니까 문자열 객체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는 이메일.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객체에서 점 그리고 메서드를 쓰면 되죠. fin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find 찾아라. 찾아라예요. 찾아라. 자, 일단 idx가 뭔지만 일단 출력해 볼게요. 숫자를 주네요. 그죠? idx가 숫자를 줘요. 제가 변수 이름을 idx라고 준 이유는 인덱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변수 이름을 인덱스를 줄여가지고 idx라고 썼던 거예요. 자, 볼까요?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하죠. 세볼게요. 0, 1, 2, 3, 4, 5, 6, 7. 인덱스 7번에 골뱅이가 나오죠. 그렇죠? 인덱스 7번에서 골뱅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find라고 하는 메서드는 아규먼트를 주면 음, 얘는 문자열 이메일에서 어, 골뱅이가 어, 나오는 골뱅이가 있는 무엇? 인덱스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어떤 메서드들은 로어나 어퍼 같은 메서드들은 문자를 리턴해주고 카운트는 정수를 리턴해주고 find도 정수를 리턴하는데 카운트는 몇 개 있는지를 세서 리턴을 해주고 find는 그 문자열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를 찾아서 리턴을 해줘요. 자, 되셨죠? 인덱스 찾았네요? 인덱스 찾았으니까 이제는 슬라이싱만 하시면 돼요. 2의 2를 인덱스 0번부터 id x까지 자르겠다. 뭐만 나왔어요? 길동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는 프린트 이메일을 idx부터 끝까지 자르겠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골뱅이가 포함이 돼버리죠. 골뱅이가 있는 인덱스 위치에서부터 자르겠다고 했으니까 골뱅이가 포함이 되죠. 뭐만 바꿔주면 될까요? 인덱스 더하기 1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인덱스 위치로 옮겨가지고 자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itl.com이 딱 나왔죠. 네, 요거는 무엇을 이용한 거다? 문자열 슬라이싱이에요. 문자열 슬라이싱. 우리 할 때, 리스트 공부할 때 썼던 문법이잖아요. 그죠?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어렵지 않죠? 네. 코드가 간단간단 한 줄 한 줄 간단간단히 끝나면서 우리가 결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어, 메서드 이름들을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이런 걸 다 외워라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거 다 외우고 다니겠어요? 근데 이런 메서드가 있었는데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으시면 나중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GPT한테,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 문자열에서 어떤 문자가 있는 인덱스를 리턴해주는 함수 이름 좀 알려줘. 그러면 함수 이름을 알려주겠죠. 그 함수 이름 알고서 찾아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과거에는 메서드 이름들을 많이 외우고 다니는 게 실력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실력은 아니에요. 누가 더 빨리 검색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코드를 만드느냐가 더 실력이에요, 요즘.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알아야 되겠죠. 딱 문제가 주어졌는데 아, 그래? 그럼 골뱅이를 찾을까? 골뱅이를 찾아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자를까? 이거를 생각하면 아, 골뱅이를 찾는 함수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쵸? 예, 근데 그것 자체가 생각이 안 나면 아, 골뱅이를 찾아주는 함수가 있었는데 라는 것 자체를 모르게 되면 그러면은 검색조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아, 이런 기능이 있었지라고 한 번씩 봐두면 나중에 언제든지 아,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러면 그때는 검색해서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자, 되셨습니까? 아, 이런 일들 종종 해요. 예. 앞에 요것만 잘라내서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여기가 몇 글자가 될지는 모르니까. 어떤 기준점을 두고서, 그죠? 기준을 두고서 여기,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자르는 거.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똑같은 결과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럼 다른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메서드를.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음, 메시지라고 할까요? 메시지라고만 하고요. 파이썬? 쉽죠?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기에 공백 하나를 줬고요. 여기도 공백을 하나 줬고, 여기도 공백을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그런 문장이에요. 자,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는 리절트라고 할게요. 리절트.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문자열 변수, 점, 하고서 메서드 이름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스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플릿. 자, 그리고 결과를 출력만 한번 해볼게요. 자, 리절트는 무슨 타입을 저장하는 변수일 것 같으세요? 네, 이 결과 이렇게 보면 대괄호 나오죠. 그 다음에 문자열과 문자열이 쉼표로 구분되죠. 그럼 리절트는 뭐겠다? 리절트는 그 리스트,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리스트예요.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리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시면,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이 대충 유추가 되는데, 스플릿이 자르다, 쪼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찢어내다, 잘라내다, 이런 게 스플릿, 쪼개다. 뭔가 잘게 잘게 쪼개는 게 스플릿이에요, 스플릿. 그러니까 문자열을 쪼개겠다는 뜻이죠. 메시지라고 하는 문자열을 쪼개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잘랐을까요?
공백을 기준으로 자른 겁니다. 스플릿 메서드 안에 스플릿 메서드 안에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을 때, 아규먼트로 전달하지 않았을 때, 문자열, 여기서는 MSG가 문자열이죠. 문자열 MSG를 무엇을 기준으로 자르게 되냐면, 공백. 영어로 공백을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공백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빈칸. 여러분들 스페이스바라고 하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탭, 엔터. 그러니까 줄바꿈이죠. 엔터라고 하기보다는 줄바꿈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네들. 얘네들 전부 다 공백이에요. 스페이스로 한 칸 입력하는 것도 공백이고요. 탭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입력하는 것도 공백이고, 엔터 쳐가지고 줄을 바꿔주는 것도 그것도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스플릿은 스페이스나 탭이나 뉴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공백을 어, 공백 공백을 기준으로 자른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리턴해 줍니다.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리턴하는 거예요. 결과는 문자열들의 리스트. 문자열들의 리스트. 그래서 어떻게 잘렸냐면 여기서 공백이 나오니까 여기서 자른 거예요. 하나. 여기서 한 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공백이 나오니까 여기서 한 개. 또 공백이 나오니까 여기서 한 개. 그래서 문자열 한 개가 몇 개가 됐어요? 네 개가 됐어요. 네 개. 그래서 리턴 값은 문자열 4개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리턴이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스플릿은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규먼트를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날짜, 문자열이라고 만들게요. 우리가 보통 날짜를 연, 월, 일 이렇게 구분할 때 오늘 날짜가 2025년 12월 17일인가요? 네, 이렇죠. 네, 이렇게 돼 있죠. 문자를 만들 때 연, 월, 일을 보통 대시로 구분하거나, 그죠? 대시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슬래시로 구분하기도 하죠. 그죠? 뭐, 둘 다 많이 사용하는 그런 관습들 중에 하나죠. 그죠? 자, 만약에 똑같이 전부 다 대시로 구분이 되어져 있었다. 연도 문자, 연도 문자열만 딱 띄어내고, 월 문자열만 딱 띄어내고, 그 다음에 일 문자열만 딱 띄어내고 싶어요. 이때에도 스플릿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자, 이때 문자열 변수 이름은 데이트 스트링. 점. 사용하시는 방법 똑같아요. 메서드 이름. 자, 구분자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뭘로 구분이 되어 있죠? 대시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쵸?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리자이트 결과를 보시면 어때요? 2025라고 하는 문자열 한 개, 그 다음에 12라고 하는 문자열 한 개, 마지막에는 17이라고 하는 문자열 한 개. 이렇게 세 개의 문자열을 저장하는 리스트가 리턴이 됐죠. 그쵸? 음. 이렇게 스플릿은 아규먼트를 주지 않을 때는 무엇으로 구분해서 공백으로 구분해서 만약에 아규먼트를 주게 되면 이 아규먼트로 구분해서 자른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리턴해 줍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 요거는 밑에서 보기 좋으라고. 여기서 한 일은
문자열, 데이트 스트링을, 데이트 스트링을 무엇으로 구분해서 대시로, 대시로, 어, 대시를 기준으로 자른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뭐뭐를 기준으로 자르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기준이 되는 문자열을 구분자라고 얘기해요. 구분자, 세퍼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세퍼레이터. 아마 그 메서드의 그 설명을 보면 자 실행하고 나면 요거 딱 문서 보죠. 문서 보이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파라미터 이름이 뭐예요? SAP. 지금 문서 보이세요? 여러분들도 자,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 위에다가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말풍선처럼 이렇게 힌트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죠? 네.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 위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요거는 그 주피터 노트북의 이거 코랩의 기능이에요. 코랩의 기능인데 저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는 그 문서를 보여줘요. 문서를 보여주고 SAP라고 하는 이름의 파라미터가 있었던 거고요. 기본값은 뭐라고 돼 있어요? none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디폴트 아규먼트가 딱 있잖아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으니까 none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줘도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어, 지금처럼 아규먼트를 한 개만 줬죠, 제가. 아규먼트를 한 개만 줬는데 제가 키워드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럼 이거는 포지셔널 아규먼트죠. 포지셔널 아규먼트. 순서대로 주겠다잖아. 순서대로 주겠다. 대쉬라고 하는 문자를 세퍼레이터한테 주겠다는 뜻이에요. SEP.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한테 주겠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이 세퍼레이터를 기준으로 잘려진 문자열들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리스트로 모아가지고. 리스트로 모아가지고. 그럼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은 연도가 되는 거고, 리스트에서 인덱스 1번은 월이 되는 거고요. 리스트에서 인덱스 2번은 일이 되겠죠. 월 1이니까 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위에 우리가 요 기능을 똑같이 할 수 있지 스플릿을 이용해서도 똑같은 기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메일 있었잖아요. 이메일을 새로 만들진 않을게요. 여기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이메일을 프린트해 보면 이메일은 길동 골뱅이 it윌.com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메일을 스플릿 하겠다. 자, 여기는 뭘 기준으로 스플릿을 하면 될까요? 무슨 문자를 기준으로? 골뱅이를 기준으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리절트를 출력해 보면 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 하나, 그 다음에 it윌.com이라고 하는 문자열 하나. 그래서 두 개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뭐가 돼요? 리스트가 되잖아요. 리스트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원소는 인덱스 1번, 두 번째 원소는 인덱스 1번이죠. 제가 여기 오타가 있어서 그렇군요. 이렇게. 이러면 원하는 기능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find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인덱스 앞에까지를 자르고 인덱스 뒤쪽을 자르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그 문자열들을 잘라낼 수도 있을 거고 지금처럼 아예 어떤 문자열을 기준으로 두 개를 잘라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리턴 값의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리턴 값을 출력을 해보니까 리스트였다. 그러면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는 방법은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죠. 인덱스.
이런 방법을 이용하셔도 되겠다.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네. 요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메서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잘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쉬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려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어렵지 않죠, 여기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30분이죠. 45분까지 쉬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